토지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동석이사무소 대표 김단입니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환경성 질환, 환경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요즘 살림 속에서 교통치대 효과를 누리면서 황토길 맨발로 걷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치유의 숲 이 한 가지는 무조건 알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잡아봤습니다. 지난 편에 제가 숲속 야영장이나 숲 경영 체험님을 여러분께 중요한 내용을 팩트 있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치유의 숲도 같은 맥락인데 앞으로 대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중요한 법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숲속 야영장이나 숲 경영 체험님처럼 인터넷 법제처 검색,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아니면 공장 같은 이런 시설은 또 개발행위를 받죠. 물론 이 사업도 개발행위 받지만 그런 사업의 주된 개발행위 사업은 법제처 검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은 개발행위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의 숲의 정의가 좀 중요한데, 법에 보면은 정의가 산림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 간단하죠. 여기에 보면은 산림 치유 지도사에 대해서 또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정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담당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에 나와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조건이나 기준 이런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보면 이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산림치유지도사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들이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활성화되게 허가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법 위주로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좀 말씀을 드리면 형질 변경 면적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형질 변경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임야가 됐든 농지가 됐든 절토나 성토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 이제 구조물 설치하는 이런 부분을 형질 변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준을 치유의 숲은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 순환로, 산책로, 숲 체험 코스 등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 변경 면적에서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임야에 보면이나 예전부터 있던 숲길이나 숲속 순환로 있죠. 이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이 안 되고, 그 외에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한 토나 성토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형질 면적에 포함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숲 전체 면적의 10% 이하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숲속 야영장이나 숲 경영체님도 이런 구조와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준은 녹지지역, 이제 녹지지역의 조성 시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녹지지역이라 하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 녹지지역 큰 틀에서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땅 개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눈이 뜨인다라고 저는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도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링크를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좀 낯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그쪽 법에 보면은 이렇게 설치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사업주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정확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 관련 법을 이렇게 보고 협의를 하고 미팅을 하는데, 쭉 보니까 제일 큰 틀은 그렇습니다. 시설 기준 같은 게 보면 큰 틀에서 안전, 화재, 또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해달라는 게 시설 기준의 주된 내용입니다. 좀 중요한 부분을 보니까 시설 기준입니다. 기준이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숲 경영 체험님에서도 좀 중요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건축물이죠. 건축물이 또 수익사업의 일환이다 보니까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의 면적의 기준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5,000제곱미터 이하, 5,000제곱미터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지 지역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숲 전체 면적의 2% 이하 이렇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숲속 야영장이나 숲 경영 체험과 같이 비슷하게 기준을 좀 잡아 놓고 있습니다. 타당성 평가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를 한국산림조합과 관련 산림법인이라든가 협회에서 진행하도록 우리 기준을 잡아놨는데, 총점이 이제 165점 중에서 110점 이상 돼야 통과가 되는데, 이 타당성 평가 같은 경우도 제가 지표가 되는 이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도 아까 전에 설치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처럼 우리가 이제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 사업은 이 사업이 여기에 되었을 때 그 관광 효과라 그래야 되나?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게 많이 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도시에서 좀 근거리의 지역인지, 또 그렇게 조성이 된 지역인지 이렇게 평가에 많이 포함이 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치유 숲에 대해서 이제 관련 법의 기준에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뭐니 해도 제가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 이 기준에 맞춰서 허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설계입니다. 토목 설계인데, 토목 설계가 이제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임해한다 그러면 그 해당 토목 설계 사무소의 대표의 역량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성비가 좋게 토목 설계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옹벽 대신에 사면칠을 하고, 사면이나 옹벽 대신에 또 때에 따라서는 임야의 사부지를 제척이라는 거는 이제 경사라든가 가성비가 안 좋은 지역, 이런 걸 또 포함을 안 시키고, 또 위치를 어떤 컨셉으로 잡을지, 부지 계획을 어떻게 조성할지, 뭐 1단으로 조성할지 2단으로 조성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또 토목 같은 경우는 한번 시공을 해놓으면, 뭐 건축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있는데, 토목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없죠. 리모델링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흙을 깎으면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사면 같은 경우는 다시 흙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계획고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관광산업의 어떤 메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이 중요한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치유의 숲이든 아니면 다른 사업이든 무조건 견적서, 토목 설계 용역비 견적서만 확인하지 마시고, 이런 수익 평가를 얼마큼 많이 했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기타 궁금한 내용은 저에게 댓글 다시든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독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그런지 입이 얼른